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116번째 글은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는 수필입니다.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자랑을 일삼는 수필을 저급하다고 말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쓰고 싶습니다. 가족 간에 오가는 마음은 따스하고 소중하니까요. 행복의 원동력이니까요. 들어보세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명절이 돌아오고 있다. 익산에서 85의 둘째 언니께서 일요일에 서울 아들네로 올라오신단다. 70대 이상인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다. 아무 때나 만나면 좋겠지만 각자의 생활이 있으므로 약속을 잡는 일이 어렵다. 의견을 모아보니 둘째 언니께서 올라오시는 일요일이 적격이다. 문제는 어디에서 만나냐는 것이다. 명절 중에는 형제자매가 모일 수 있는 중심지인 상도동 셋째 언니네서 매번 만나오기는 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나이 드셨고 막내는 부실하다는 이유뿐만은 아니다. 명절인데 어찌 밖에서 밥을 먹어. 작은 오빠가 좋아하시는 떡만둣국을 끓여 드려야지. 셋째 언니는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절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친정 어머니 닮은 마음씨로 밥상을 차리셨다. 이번 만남은 명절 전전날이니 음식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제 70 중반을 넘어선 셋째 언니 나이로는 몸에 붙이는 일이기도 했다. 일단은 셋째 언니네 아파트 상가의 중국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한남동에 들러 88이신 큰언니를 모시고 상도동 셋째 언니네로 향하였다. 한강대교를 건너는 중에 셋째 언니의 카톡이 왔다.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 내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집에서 밥상을 차리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밖에서 먹자고 해 놓았다가 결국은 집밥으로 바꾸신 것이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순웅 안씨 어머니와 반담박 씨 아버지의 딸 아니랄까봐 인정 많고 지혜로워서 아내로서 어미로서 며느리로서 또 자매로서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정성껏 해내신다. 셋째 언니는 남다르시다. 맞다. 형부가 살아계실 때에도 칠남매 모임 장소는 거의 매번 셋째 언니네였다. 칠남매 누군가의 생일이건 밖에서 외식을 하는 날이건 셋째 언니네 집으로 모였다. 특히 형부께서 집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좋아하셨다. 언니가 몸이 안 좋은 날에도 형부는 괜찮다고
무조건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였다. 이기적인 나였다면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솔직하게 말해버릴 것이나 언니는 내색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 음식이건 과일상이건 깔끔하고 먹음직스럽게 차려내셨다. 그것뿐이랴. 이래저래 만나지 못하여 형제들 중 누군가의 생일 축하를 놓친 사람이 있으면 케이크를 사다 생일 축하 시간을 마련하셨다.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지 라고 말씀하셨다. 언니만한 아우 없다는 말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우리 형제가 만나기로 한 일요일 날 대치동에 사는 셋째 언니네 둘째 아들 내외가 새벽 일찍 용인에 있는 형부 묘소에 갔던 모양이다. 아들과 며느리와 통화를 했단다. 오늘 이모들과 외삼촌이 오시는데 중국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이다.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선뜻 이렇게 말했단다. 외삼촌과 이모님들 뵌지도 오래되었으니 제가 가서 떡국 끓여드릴게요. 둘째 며느리에게는 외삼촌과 이모가 아니라 시외삼촌과 시이모들이지 않은가.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경기를 한다는 세상 아닌가. 언니만 감동했으랴. 우리 모두 그랬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는 말이 옳다. 셋째 언니의 둘째 며느리. 우리는 슬비라고 이름을 막 불러댄다. 슬비는 시이모와 시이모부와 시외삼촌을 친정 식구처럼 다정하게 스스럼 없이 대한다. 시이모부나 시외삼촌과 팔짱을 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면서 제잘거린다. 눈매가 사슴처럼 수은하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다. 시어머니인 셋째 언니네 밑반찬은 물론 식혜며 곰국을 만들어 수시로 냉장고에 채워준다. 셋째 언니 생일상을 푸짐하게 차려 우리를 부른 적도 여러 번이다. 하다못해 시이모인 나의 손자와 손녀의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 얼마 전 가장 추운 날씨일 때는 셋째 언니를 집으로 모셔가 나흘을 편안하게 대접하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시댁 식구인 우리와 함께 슬비가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겠지만 며느리가 아니라 친조카 같았다. 여행 중에 가장 어렸던 슬비는 시이모들에게 선물을 사 주었다. 선물이 크건 작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결이 놀라웠다.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온 세대인 시이모 우리들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 서툴고 어렵다. 조카 며느리인 슬비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은 참으로 미안했고 고마웠다. 슬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아파트 이웃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눠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큰 고모네 식구가 대거 몰려와서 김장을 해 간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
아니다. 그 시어미보다 손이 크다. 마음자리가 운동장만하다. 집안에서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주방에서는 둘째 아들과 아내인 슬비와 딸 민지가 나란히 서서 준비 중이다. 전을 데우고 떡국 냄비에서는 고기 국물이 팔팔 끓고 있다. 시모 중에 내가 가장 젊으니 뭐 도울 게 있을까? 다가가 한마디 건네보는데 없어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슬비가 팔꿈치로 나를 밀어붙인다. 떡국 한 그릇이면 충분하건만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큰 아들이 마침 명절용 선물을 사들고 딸을 데리고 들렀다. 이모와 삼촌 4명, 큰 아들네 식구가 2명, 둘째 아들네 3명, 그리고 셋째 언니까지 10명이 모인 것이다. 빙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다. 이보다 보기 좋은 모습이 있을까?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사진 속 셋째 형부가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제발 죽게 해달라고 자식들에게 말하실 만큼 힘들었던 5년여 투병이었지만 안타깝게 떠나가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잘 들어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특히 며느리에게는 애미야 고맙다 라고 또 언니 어깨에 손을 슬며시 올려놓으며 당신 잘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형부는 가족이 모이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셨다. 큰언니와 작은오빠와 둘째 언니에게 그래도 젊은 우리 부부와 셋째 언니가 세배를 하였다. 언제나처럼 작은 오빠가 너희들에게 두둑하게 세뱃돈을 주셨다. 조카들과 손주들이 세배를 하였고 세뱃돈을 주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쁜 얼굴이다. 밥상을 차리겠다고 먼저 마음을 내어준 슬비에게 시이모들과 시외삼촌은 어깨를 두드려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나중에 보니 설거지가 산더미다. 설거지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키가 큰 슬비가 예전에 말랐던 몸에 살이 조금 붙어 보기 좋아져서 떡하니 싱크대를 차지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 괜찮아요. 제가 잘해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얼굴이 해맑다. 앞 얼굴과 뒤 얼굴이 다르지 않은 진실한 사람이다. 요즘 누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다. 밥을 먹으러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 가려는 사람도 없는 세상이다. 어린 아이 둘을 기르느라 정신이 없이 살던 익산에서도 슬비는 전주 쪽으로 여행을 가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였다. 딸처럼 뜨끈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힘들어 옆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슬비는 마음을 내주고 또 내주는 것이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놓으면 된다고 손님을 반기던 풍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배려심 상이 있다면 슬비를 첫 번째 자리에 앉히고 싶다.
얼마 전 둘째 아들네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신 셋째 언니가 사진을 보내왔다. 며느리와 찍은 사진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으스러져라 꽉 끌어안고 있다. 키가 큰 며느리 슬비가 큰언니 같고 키와 몸이 작은 셋째 언니가 막내 동생 같다. 바라보는 내가 행복해진다. 가족이 모이는 일, 밥상에 둘러앉는 일, 눈길과 눈길을 주고받는 일, 곁에서 체온을 느끼는 일, 누군가는 애쓰는 일, 누군가는 고마워하는 일, 누군가는 바라보는 일, 이 모두가 행복이다. 기쁨이다. 살아가는 맛이다. 그럼에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 행복을 실천하는 셋째 언니다. 조카 며느리 슬비다. 자랑스럽다. 상도동에 가면 그 시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만난다. 2018년도에 셋째 형부는 많이 아프셨고 언니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 나는 한 모금의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다. 사과 나무에 비유하여 시 한 편을 썼다. 상도동 그 사과 나무, 화곡동, 등촌동, 개봉동, 사당동, 개포동, 서초동, 일원동, 상도동 7번 옮겨 심어진 사과나무. 옮겨 심을수록 튼튼해지나 보다. 그 사과나무 곁에 한 번이라도 있어본 사람은 기억하지. 잎새 무성해지고 뿌리 깊어지는 소리, 열매 맺히고 익어가는 내음. 사과꽃 만발한 그 나무 아래 앉을 때마다 허리 굽은 어머니 말씀하셨지. 셋째 언니네처럼 살면 된단다, 막내야. 탐스럽게 열매 맺힌 그 나무.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 있으랴. 나도 시샘의 눈길 보낸 적 여러 번. 그 나무 자라나는 동안 내내 지켜본 나는 살아있는 증인인 셈.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상도동 그 사과나무. 지금은 거친 바람에 부러질 듯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나무랴. 뿌리 깊어지지 않는 나무가 나무랴.